자, y 플러스 루트 2 xn에 관한 식과 yn 마이너스 루트 2 xn의 일반항에 관한 식들 각각 뭐 결과 좀 나왔나요? 어떤 시도를 해봤어? 결과 나왔으면 결과를 얘기하셔도 좋고. 자, 처음에 봤던 이제 xn 플러스 1에 관한 식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xn 플러스 1이 xn과 yn의 합으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고, yn 플러스 1에 관한 식은 2의 xn 플러스 yn에 관한, 그치?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지. 여기서 yn 플러스 루트 2 xn에 관한 식을 얻으려면 어떤 조작을 해야 될까, 이거? y를 밑에 식을 yn을 이쪽으로 다 넘긴다. 그래서 2의 x의 n 이퀄 y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yn으로 그렇게 해서 루트를 씌워. 여기다 루트를 씌워? 루트 2로 나누. 루트 2로 나눠? 아닌 것 같아. 뭐야?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령이야. 봐봐. 여기에는 지금 xn 플러스 1과 yn 플러스 1의 식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n에 관한 식만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것들에 관한 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차수를 낮추거나 해서 이건 대입법을 써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형태는. 자, 어떤 식으로 대입법을 써서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yn과 xn에 관한 점화식들은 우리가 앞에서 얻어냈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yn 플러스 루트 2 xn에 관한 식들을 얻도록 했는데, 이 각각의 이제 값에다 우리 뭘 대입해주면 yn에다 그대로 뭐 대입해주는 거야? 그치, y에다가 n 플러스 1에 yn에다가 지금 xn에 관한 식을 갖다가, 그쵸? 차수를 낮춰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yn의 식을 차수를 하나 낮춰가지고 그대로 대입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차수를 낮추니까는 n-1에 관한 식이 되지? 마찬가지로 xn 역시 어떻게 해? 차수를 하나 낮추는 거지. 그치? 좀 특별한 방법이야. 그래서 이 점화식이 결국은 뭐와 뭘로?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의 관계식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의 n번째 항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일반항을 구할 때 가장 이제 뭐 흔히 쓰는 방법이 이제 기초로 접근하는 방법이 점화식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서도 일반항 yn, xn이 그대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개수들이 직접 튀어나오질 않단 말이야. 어떻게 조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금방 알았지. 그치? 그때 이제 또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다면 일반항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걸 하나의 수열로 놓고, 요걸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놓고 이것에 관한 점화식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n항과 뭐 사이의 관계식을 얻으면 돼? n-1의 관계식을 얻어내거나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얻어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는 지금 변화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웃하는 항에 관한 이 새로운 수열에 관한 점화식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일부러 차수를 낮춰본 거야. 자, 물론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차수를 낮추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왜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 방법을 또 굳이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 더 나올 거야. 좀 더 보게 되면. 그 대입해 봤더니 yn 대신에 2의 xn-1에 yn-1 여기에 차수 낮춰서, 그 다음에 xn 대신에 xn-1 플러스 yn-1 이렇게 대입한 거야. 이 방법을 찾기가 그냥 언뜻 보기엔 쉽지가 않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자, 그렇게 대입하고 이제 정리해 보니까는 1 플러스 루트 2가 공통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yn-1 플러스 루트 2 xn-1
일부러 이것에 관한 A의 n 라지 A의 n-이라는 이런 항이 튀어나오도록 일부러 만들어준 거지. 그치? 각각의 Y의 n-1을 갖다가 모아놓으니까는 2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X의 n-1을 모아놓으니까 2 튀어나가고, 그치? 2 플러스 루트 2니까. 2 플러스 루트 2니까는 앞에 1 플러스 루트 2를 끄집어내고 하나 루트 2 남겨놓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이 결과에 의해서 Y의 n-1과, 그치? 그래서 y n-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고 1 플러스 루트 2 묶고 나니까는 1 플러스 루트 2 묶고 나니까는 x n-1의 루트 2가 이제 하나 붙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러 뭐 하려고? 요걸 갖다가 하나의 수열화해서 이렇게 목적적으로 요걸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정리하기는 좀 까다로울 거야.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사실은 이 점화식을 유도하는 과정.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이건 점화식 유도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점화식을 갖다 어떻게 구의 문제 조건을 얻어내는지, 초기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얻는지 그 요령만 있으면 이건 사실 문제는 간단하잖아. 그치? 어느 정도의 경험이 되니까.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풀이법에 관해서 이건 수리적인 계산법에 관한 조건이야. 그래서 이것들의 개수들이 이것들의 단순한 연립점화식의 합차에 의해서 간단한 합차나 대입법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직접 나오지 않을 때 점화식이란 어차피 n과 n 플러스 1에 관한 식이다. 그러니까 얘가 n에 관한 항을 갖다가 무엇인가 조작된 n에 관한 항을 갖다가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점화식에서 n과 n 플러스 1의 관계를 바로 이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 형태의 목적적인 결과물만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 알고 있는 어떠한 가감법이나 대입법보다 얘가 훨씬 더 폭이 넓어요. 더 일반적이야.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알겠지? 응? 자, 그래서 AN과 AN-1의 관계식을 갖다 얻게 되면 결국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게 돼? 등비 수열이죠. 공비와 1 플러스 루트 2.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에서 다시 또 이제 2항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 가지 않고도. 쟤를 새로운 수열 AN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초항, 특히나 이제 초항이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y1이 뭐였어? y1이 1이었고 그 다음에 x1 역시 얼마였어? 1이었죠? 네. xn과 y1이 1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초항이 1 플러스 루트 2부터 시작하게 돼 있단 말이야. a의 원이. 그치? 그래서 이런 조건 넣어서 초항이 요거고 공비가 1 플러스 루트 2인 등비 수열이므로 yn 플러스 루트 2 xn은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이 되어짐을 알 수 있다. 요거 자체도 예전에 문제에서 좀 자주 등장했어. 한양대 문제에서도 이제 기출되기도 했었고, 또 다른 한양대 문제에서 예전에. 페레 방정식이라는 뭐 그런 방정식의 해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자, 두 번째 문제는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겠지. yn-루트 2xn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yn-루트 2xn에 똑같이 대입하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만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돼서 나오고 요게 마이너스면 결과에 어디만 달라지겠어? 마이너스. 그치? 마지막에 여기가만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풀이 과정은 똑같으니까 뭐 앞에 풀이 과정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고 6장에다 풀어서 확인을 하겠지만은 답안에 쓸 때는 과정을 좀 요약해서 써도 돼. 알겠죠? 두 번째 과정은 1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이 되어짐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무리수의 특징이야. 무리수의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은 얘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이항 정리를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얘 전개하잖아.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오게 돼 있어? 항상 유리수 중에서도 지금 이 경우에는 정수에 해당하게 돼. 알겠지? 정수인 유리수 부분과 반드시 루트 2의 정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지는 형태로 이건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어. 계산하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게 뭐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요거야. 딱 보면 알겠지? 야, xn 여기서는 xn, y는 정수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뭐야 이건? 자연수야, 자연수. 경로의 수니까. 그렇잖아. 즉
사실 이 식은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이 식은 뭘 의미하게 되면, 모든 무리수의 n제곱이죠. 그치? 모든 무리수의 n제곱은, 특히 이제 개수들이 정수로 되어 있을 때, 정수부와 같은 무리수의 정수 개수부로, 그치? 무리수의 정수 개수부로 이렇게 나눴을 수 있다, 항상. 무리수의 특징이야.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이 저렇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1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건 켤레 무리수죠. 그쵸? 켤레 무리수의 n제곱은 뭐만 바뀌게 돼요? 그쵸? 무리수부의 부호만 바뀌게 돼 있어. 그 결과물로. n제곱 풀었을 때. 요거 증명하는 걸 이항 정리로 증명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 결과물은 알겠죠? 요거 한번 무리수의 특징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논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다루진 않지만 예전에는 꽤 어려운 문제로 해가지고 그 수의 성질을 다루는 대학의 문제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 무리수의 성질에 관한 이런 특징들을 또 켤레 무리수 특징들 무리수의 n제곱에 관한 수리적 문제들 요게 왜 잘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상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아까 전에 뭐 잠깐 얘기했던 벡터의 외적이라든지 행렬 외에도 무리수가 아니라 허수에 대한 계산 파트가 교과서에서 많이 줄어들었어. 근데 예전에 이제 심층 면접이라든지 논술 문제에 또 많이 등장했던 게 허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했거든. 근데 허수가 교과서에서 빠져버리니까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수학적 성질로 가장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무리수야. 1 플러스 루트 k에 관한 a 플러스 b 루트 k에 관한 무리수의 성질이 이것의 n제곱을 하게 되면 허수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질이 나타나. 유리수 부분하고 무리수 부분이 분리되는 성질이라든지 허수부하고 실수가 분리되듯이 그리고 허수 i가 항상 존재하듯이 여기는 루트 2 같은 게 항상 존재해서 무리수를 갖다가 구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켤레 무리수의 성질도 굉장히 비슷하고 켤레 복소수하고 그래서 복소수의 상당한 성질을 묻는 문제들이 이 무리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 무리수의 n제곱에 관한 성질을 갖다가 묻는 문제들도 이제 중간에 한 2010년대 초반에 수의 성질에 관한 수리 문제에서는 논술 문제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왔던 문제야. 지금처럼 이것이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런 문제들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자, 이 문제에서는 여하튼지 우리가 연립 방정식화에서 xn,yn의 연립 점화식이지. 연립 점화식의 풀이에 있어서 그것들의 단순한 가감법으로 xn과yn의 일반항을 구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 지금 문제에서 이런 과정을 분리시켜서 일부러 거의 100% 이래. 과정을 분리시켜서 따로 아예 그냥 소문항 하나를 이렇게 떼서 어떤 방법적인 거 가르쳐 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갈려진 일반항의 형태로 해서 새로운 점화식을 일반항을 구하려고 한다면 요걸 바로 일반항으로 식 조작을 통해서 바로 일반항을 구하려 하지 말고 알겠죠? 어차피 xn, yn의 점화식이니까 이것의 일반항을 바로 대입법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수열 an의 라지 an의 점화식과 그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해서 풀어라.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에 이걸 부담 갖고 접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풀 수 없느냐가 거의 결정돼. 이거는. 이런 방법적 접근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엄청 헤매게 되는 문제라는 뜻이야. 여러분도 처음에 제가 풀어보러 왔을 때 몇 가지 조작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건 상당히 느꼈지. 그치?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리수인 아까 전에 점화식이 정수관계로 이루어졌잖아. 정수계수 관계로. 정수로 이루어졌던 점화식에서 무리수의 점화식을 무리수의 일반항을 유도해낸다는 거는 쉬운 식변형이 아니란 말이야. 아까처럼 루트 2를 일부러 곱한다든지 빼낸다든지 막 이런 작업들을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바로 일반항으로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뭘로 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수열의 점화식의 형태로 해서 푸는 방법. 어차피 xn,yn의 점화식을 주어졌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무리수의 연산법에 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의 일반항 역시 같은 방법으로, 뭐 수리적으로 같은 방법이라면 6장에다는 풀지만은 답안 쓸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도 좋아요. 알겠죠? yn-루트 2 xn이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진다. 근데 이제 이것의 합차만 우리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논제 3번에서는 수열 ZN의 31페이지에 ZN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xn,yn의 b에 대한 극한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논제 2의 관계식으로부터, 뭐 이것도 답안 쓸 때 논제 2의 xn,yn의 점화식에 대한, 그치? 무리수에 대한, 그 일반항이지. 일반항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답안 앞부분에 반드시 이런 관계를 써놔야 돼. 이거 자체에 대한 근거가 앞에 문제에 있다. 결과물, 과정, 거기에 있다라는 거 항상 표시해 주시고, 답안에서는. yn 플러스 루트 2 xn 이퀄 1 플러스 루트 2 n제곱이고, yn 마이너스 루트 2 xn 이퀄 1 마이너스 루트 2 n제곱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xn과yn은 뭐 합하면 될 테고요. 그쵸? xn은 그 차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지. 뭐 그걸 다 설명해 주셔도 좋아. 그리고 각각의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많이 보여주고 싶다면 이럴 때는 여기다가 1번, 문제 2번의 결과물이지. 문제 2번의 결과물에다가 식 1, 식 2와 같이 해가지고 문제 2의 식 1 플러스 2를 통해서 1 플러스 2에서 EYN 이퀄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식들을 이렇게 중복 혹은 반복해서 인용되어지는 어떤 식들은 미리 표시를 해서 그래서 여하튼 연립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조작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xn 이퀄 이와 같은 식 결과물의 식을 얻을 수 있고yn에 관한 결과물의 식들을 그냥 제시주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같은 1 플러스 루트 2 무리수의 n제곱에 대한 전개의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잘 봐도 알겠죠? 합에 관한 식은 합에 관한 n제곱은 이것의 합으로서 그 다음에 차에 관한 켤레무리수에서 차에 관한 n제곱은 그것의 차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게 돼 있어요. 항상 이런 변환이 가능해. 이항 정리를 통해서 이거는 증명하는 거야. 이건 증명할 때 나중에 다룰 일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네. 저기 플러스랑 마이너스하고 바꿔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저기 yn 플러스 루트 xn 이랬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켤레무리수로 그럼 그거 만약에 답안지에 필요할 때 쓸 때도 증명을 써도 아니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돼요. 문제에서 증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쓸 수 있다라고 그냥 바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yn 플러스 루트 2 x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일반항 그냥 1 플러스 사실은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1 플러스 루트 알고 있다면 그냥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물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나오게 된 근데 이게 과정을 그냥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n제곱으로 쓸 수 있었던 거는 x1과 y1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과 1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알겠죠? 1과 1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근데 1과 1이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1 플러스 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2에 n-1제곱에 x1 마이너스 루트 2 y1 아니 y1 플러스 루트 2 x1 이렇게 돼서 쓰여 있어야 돼 사실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걸 외워가지고 그냥 답안에 쓰기보다는 이러한 형태의 변환이 가능하다. 그것의 수학적 이유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실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지. 무작정 결과만 외워서 썼다가 논술에서는 이제 손해보기 십상이니까. 응? 대가 문제의 조건들 때문에. 이거는 결과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켤레 무리수에 대해서는 켤레 무리수의 n제곱은 서로 간의 켤레 무리수 관계에 놓여 있다.
켤레 무리수는 각각의 n제곱을 해도 켤레 무리수의 관계가 성립한다. 요거는 이제 무리수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야. 오히려 그걸 이제 설명하는 데 좀 유용하겠어, 이건.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잠깐 볼까요? 얘를 갖다가 이항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an 플러스 뭐 루트 2 bn이라고 하자. 얘네들이 각각의 유리수 혹은 정수라고 하자. 응? 얘를 갖다가 만일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루트 2 베타의 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얘를 이항 정리로 전개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 컨비네이션 nk에 대해서, nr에 대해서 k라고 할까요? nk에 대해서 알파의 k의 베타의 루트 2 베타지, 루트 2 베타의 n-k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시그마로 풀어 쓰게 되면. 그치? 근데 얘에 대해서 만일 an 마이너스 루트 2 bn이 있어서 an 마이너스 루트 2 bn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루트 2 베타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다고 하자.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요 안이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여기만 마이너스 루트 2 베타의 n 마이너스 k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알겠지? 그러면 만일 이때 n-k 여기를 n-k로 놓고 여기를 k로 놔도 상관없죠. 그치? 만일 k가 홀수이면 어떻게 돼요? k가 홀수이면 안 되는 게 아니지. k가 홀수이면 루트 2가 살아남죠. 그쵸? 제곱하면 없어지고 홀수이면 사라지잖아. 홀수지 쓰면 나타나잖아. 그래서 얘가 홀수, k가 홀수일 때만 지금 요걸 만드는 거야. 여기에 있는 요걸 만드는 거야. bn을 만드는 거야. 홀수일 때만. k가 짝수일 때는 뭐가 만들어져? 전체가 유리수나 정수만 나오지? 그치? 루트 2의 짝수 제곱이 나오면서. 그래서 k가, 사실 요거는 여기에서 요 a는 여기에서 k가 무엇일 때만 나온 것들이다? 그렇죠. k가 짝수일 때 나오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bn은 너드에서 나오는 거야? k가 홀수일 때 것들의 개수만 합친 거야. 알겠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 봐봐. 얘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차피 얘가 갖다가 여기를 k제곱, 여기에 알파에 n-k제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루트 2가 튀어나온 거는 k가 얼마일 때 튀어나와? 얘도 루트 2에다가 앞에 뭐 뒤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뒤에 뭐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어차피 전개하면 얘가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여기만 튀어나오고 k가 짝수일 때는 앞에 유리수 부분이 튀어나오고, 근데 유리수 부분이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왜냐면 마이너스 부분 역시도 짝수 제곱이 돼가지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짝수가 돼서 마이너스 부분이 사라지면 얘하고 얘의 짝수 부분들, k가 짝수일 때의 개수들은 어때? 다 똑같지, 이거는. 플러스로. 그래서 여기 짝수 부분은 이것에 뭐하고 똑같아? an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거야. 유리수 부분. 이해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사기치는 거 같아? 가끔 쳐.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홀수 부분 한번 봐봐. 홀수 부분에 대해서 개수의 이런 알파와 베타의 고배관하는 거는 변해, 안 변해? 고배관하는 값은 안 변해. 다만 뭐만 달라져? 그치, 부호만 달라져. 홀수일 때는 뭐가 살아남아? 마이너스, 루트 2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살아남는다? 마이너스도 같이 살아남거든. 그러니까 루트 2가 튀어나오면 항상 마이너스가 같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야. 얘는. k가 홀수일 때. 그리고 그것의 실제 개수의 크기는 어때? 이것과 bn과 똑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 그래서 켤레 무리수의 n제곱은 그 자체도 뭐다? 켤레 무리수가 된다. 알겠지? 응?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금방 여기서 했던 것처럼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켤레 무리수에서 이 최초의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 같은 형태에서 유리수 부분의 값은 어떻게 될까? 유리수 부분의 값은.
자, 예를 들어 지금처럼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이 있다고 하자. 얘를 전개하면은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도 나눠지겠지. 그러면 이것의 유리수 계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의 유리수 계수는. 이것의 유리수 계수는. 여기서 유리수 부분은 뭐야? 지금 AN이잖아. 그치? 여기서 짝수만 끄집어내면 돼. 근데 이걸 시그마로 지금 표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 n제곱에 대해서 얘 n제곱을 우리는 아까 전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이용이 여기에 있는 거야. xn 플러스 yn의 루트 2라고 이건 무조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 역시도 똑같은 개수의 무리수 부분만 마이너스가 붙도록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요것의 n제곱의 유리수 부분이라는 건 우리는 뭘 알고 싶으면 뭐만 알면 되는 거야? xn을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 xn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 xn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의 유리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다. 켤레무리수 성질, 켤레무리수의 n제곱 성질을 이용해서 더하면 된다. 더해서 보니까는 뭐야? 2xn이야. 그래서 둘 더해서 뭘로 나누면은 2분의 1로 나누면 그대로 뭐야?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의 유리수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만일 무리수 부분 yn을 알고 싶으면 금방 한 게 그거잖아. 저거. yn 부분은 그쵸? 둘을 빼면 되는 거야. 둘의 차를 구해서 그쵸? 둘의 차를 구해서 뭘로 나눠주면 돼? 2 루트 2죠. 그치? 둘의 차를 구해서 2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의 무리수의 개수 부분이 되는 거야. 요 yn. 잠깐 여기 루트 2 없어야 되는데? 그치? 여기서. 2분의 1이지. 응? xn이 루트이구나. 여기가 xn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yn이 빠져야 되지? 요 안에 루트 2 들어갔구나. 미안. 맞네. 됐죠? 요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둬. 혹시라도.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한때 상당히 유행했던 무리수, 켤레 무리수의 성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로서 많이 출제했던 요소라서 그래. 알겠죠? 대충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는? 응? 뭘 얘기하는지? 무리수의 n제곱의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들을 어떻게 수열의 일반항과 점화식을 이용해서 구하는지. 알겠죠? 사실 얘네들을 요 순서 바꿔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는 거야. 이항 정리를 거칠 필요 없이. 알겠죠?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항 정리, 문제 설명을 요구하면 이항 정리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고쳐놓은 다음에 유리수 부분에 대한 것, 무리수 부분의 개수에 관한 것, 그걸 바로 직접 요것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어. 자, 마지막 과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에 뭐 ZN 구하는 건 이제 일도 아니지. 바로 이제 극한, 일반항 바로 B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뭐 식은 복잡하지만은 규칙이 워낙 동일하게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ZN 그냥 써놓고 N 대신에 극한 보내면 되는 거야. N 극한 보내게 되면 이 극한의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실 요건 하나 있어야지. ZN의 극한을 구하려고 한다면. N을 무한대 극한해서 ZN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치? 1 플러스 루트 2n으로 나눌까? 1 마이너스 루트 2n으로 나눌까? 1 플러스 루트 2n으로 나누는 게 낫겠지? 그치? 왜냐면 그것의 크기가 누구의 크기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클 테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치? n제곱을 했었을 때 그것의 크기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가 1보다 작지. 그치? 만일 여기다가 뭐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하면 그것의 크기가 1보다 커지잖아. 그러니까 무한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0이 날아가는 부분을 만들어준 거야. n제곱에 의해서. 그래서 분자 분모를 다 뭘로 나눠준다?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으로 다 나눠주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 전체를 나누어서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줘서 그 부분이 0으로 날아가도록 조작해주는 부분만 필요한 거야. 자, 요 극한을 위해서 왜 그렇게 식변해야 되는지는, 식변환을 해야 되는지는 이해하겠지? 응?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서 요게 날아가도록. 요것도 뭐 간혹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혹시 익숙하지 않다면 한 번쯤은 해두는 게 좋아. 이거는 뭐 계산 문제니까. 됐죠? 그래서 그것의 극한이 이제 루트 2가 되어지는 것, 결과 제시하면 끝나게 됩니다. 3번은 2번에 의해서 풀리는 거죠, 결국은. 자, 이렇게 문제 1번 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우리 시간을 좀 쏟아서 한번 다뤄봤는데 그만큼 좀 의미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점화식을 문제의 조건으로서 수열의 극한에 관한 것, 점화식을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풀 때 유의사항. 단순히 또 그것의 유의사항뿐만 아니라 문제의 유형으로서 제시문에서 문제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그것의 오류를 찾아라. 과정이나 혹은 결과의 어떤 요소에 잘못된 게 없는지를 검토해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풀어가는 과정에서 도입된 어떤 가정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에 항상 집중해라. 그런 얘기 하나와 또 그거 풀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역수의 수열을 얻어내야 되는 점화식의 유형이 있었지. 그치? an 플러스 1 이꼴 뭐 2an 플러스 1분의 an 같은 형식. 응? 어떤 때 이제 이걸 역수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내는지 그것 좀 유의해서 알아두시고 좀 그 수학적 계산 부분이 한 부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 경우의 수 문제들은 확률적인 어떤 계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들이 이렇게 일반화되어서 수열의 문제라든지 수열의 점화식과 극한에 관한 문제로서 혹은 수열의 일반항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다. 경우의 수 문제들이. 그리고 그러한 n항에서의 조건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점화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연립점화식을 끄집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치? n항과 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경로의 관계가 있는가? 경우의 수의 관계가 있는가? n번째 단계와 n 플러스 1 단계에 어떤 경우의 수의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수식으로 직접 표현하면 일반에서 굉장히 좋다. 일반에서 점화식을 얻기가. 그리고 그러한 연립점화식을 풀어내는 또 특별한 방법이 필요로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 xn, 복잡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수리적으로 아예 나눠놨다. 보통 이렇게 준다. 아주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대로 풀되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xn 플러스 루트 2 yn이라는 게 또 다른 점화식이란 말이야. xn, yn의 연립점화식이 새로 나오는 거야. 그치? xn, yn의 연립점화식을 또 다른 xn, y의 무리수의 연립점화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문제 2번이. 그 과정을 통해서 xn, yn 얻도록. 그런 경우에는 연립점화식인데 또 다른 연립점화식의 형태로 바꾸는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뭐 하면 된다? n과 n 플러스 1항이 있을 때 각각의 xn,yn이 서로 엇갈리는 걸 서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새롭게 얻어내는 문제에서 제시한 수열이지. 이거는 제 수열 제시해줘. 아까처럼 xn 플러스 루트 2 yn 이런 식으로 제시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제시되는 다가 그대로 대입해줘서 점화식 정리하면 일단 튀어나오게 돼 있어. 뭐가 되든지 간에. 이건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거 100%야. 알았지? 그래서 n 플러스 1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새롭게 문제에서 정의되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얻어내는 거다. 점화식을 얻어내고 일반항을 얻어내는 거다. 알겠죠? 그런 수학적 요령. 마지막 극한에서의 처리 과정에 관한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수학적 요령이고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수능 계산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포함되어 쓴 내용이니까 크게 중요하게 볼 건 아니지만은 2번 내용, 1번과 2번의 내용, 특히 2번의 내용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응?